국방 FM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를 듣고 계십니다. 국가유공자는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주인공들입니다. 유공자를 위한 보호는 국가와 국민의 의무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사업입니다. 한 주간의 보훈 사업을 살펴보는 보훈 사업은 국가의 미래. 대한민국 무공수운자회 하두철 조직국장을 연결하겠습니다. 하두철 국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내일이 국가보훈처 창설 57주년이 되는 날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국가보훈처는 1961년 7월 5일 군사원호청 설치법이 공포됨에 따라서 같은 해 8월 5일 군사원호청으로 창설이 됐는데요. 네. 그래서 올해로 57주년을 맞게 됐습니다. 1962년에는 원호처로 승격이 되었고 1985년 지금의 이름인 국가보훈처로 개칭이 되면서 원호 대상자 대신에 국가유공자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시혜가 아닌 보훈으로 격상하고 생존 여부나 생활 정도에 관계없이 국가에 공이 있는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등 보훈의 의미와 대상을 넓혀왔습니다. 네. 창설 57주년을 하루 앞서서 축하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국가보훈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전해 왔는지 조직 변천 과정을 좀 정리해서 들어볼까요? 우리나라 최초의 군사원호 주무기관 설치에 관한 기록으로는 1900년 11월 조칙으로 공포된 순절장졸 세록시행건이라는 문건에서 군사원호 업무를 원수부가 관장케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광복 후인 1948년 공포된 정부조직법에는 군사원호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이 따로 없이 국방부와 사회부, 나중에 이제 보건사회부가 되는데요. 이 두 기관에서 분담하는 체제였습니다. 네. 그러다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961년 지금의 국가보훈처 전신인 군사원호청이 발족이 되면서 비로소 원호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 일원화될 수 있었습니다. 네. 국가보훈처로 개칭이 된 이후로도 정부 조직법 개편에 따라서 몇 차례의 부침을 거쳐가지고 지금은 이제 장관급 부처로 격상이 된 상태고요. 세종시에 있는 처본부와 서울을 비롯한 5개의 지방보훈청, 21개의 보훈지청, 대전현충원을 포함한 9개의 국립묘지관리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3개의 공공기관, 그리고 보훈심사위원회 등의 조직을 갖춰서 73만여 명의 국가유공자와 200여만 명의 보훈가족, 14개의 보훈단체를 지원하거나 관장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들을 위해서 펼치고 있는 다양한 보훈 활동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그동안 국가보훈의 개념도 많은 변천과 발전을 겪어왔죠. 이 군사원호라는 이름에서 우선 알 수 있듯이 초기의 국가보훈은 주로 군사원호와 구호 차원에서 생각이 되었는데요. 네. 이것을 원호적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일궈내는 일에는 군인들만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라는 개념이 재정립되면서 국가보훈이 물질적 보상에 초점을 두는 보상적 패러다임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우리 사회가 점차 성숙해짐에 따라 단순한 물질적 보상을 넘어서 정신적 예우에 관심을 두게 되고 국가보훈도 정신적 패러다임의 시기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이제 보훈의 차원을 넘어 국민의 나라 사랑 정신 확산에 초점을 둔 보훈 문화 패러다임으로 그 보훈 개념의 변화를 시도하는 시기가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국가보훈처 창설 기념일을 맞아서 우리나라 보훈 정책 변천 과정을 잠시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식을 들어보죠. 국가보훈처가 보훈 문예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고요? 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의 숭고한 애국 정신을 선양하고 또 국민들의 나라 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서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018년도 보훈 문예작품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공모전은 시, 수필, 웹툰, 이모티콘, 카드뉴스, 추모 헌시, 따뜻한 보훈 수기 등 7개 부문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네. 응모는 초등부, 중고등부, 일반부, 유공자 등 전 국민이 가능합니다. 주제 및 응모 요령 등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사이트 www.보훈문예물.kr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네. 국가보훈처 누리집 공지사항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접수 방법은 공모전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공모전 운영사무국으로 우편 제출을 하면 됩니다. 전문가 심사를 거쳐서 당선작을 선정해 10월 중에 공모전 사이트와 국가보훈처 누리집을 통해서 발표할 예정이고요. 네. 당선작에는 총 4,49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됩니다. 네. 기타 문의사항은 공모전 운영사무국이나 각 지방보훈청 보훈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무공수훈자 회의에서도 청소년 문예작품 공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의 호국 안보의식 고취와 또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제2회 호국안보 나라사랑 청소년 문예작품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6월부터 작품을 모집 중에 있고요. 8월 31일까지 인터넷 이메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대상은 전국 초중고등학생, 만 19세 이하 청소년이면 누구든지 응모할 수 있고요. 운문과 산문 두 부문으로 나눠서 장진호 전투 또는 무공훈장이나 국가유공자에 관한 내용을 주제로 글을 쓰되 작품 제목은 자유로 정할 수 있습니다. 네. 역시 제출된 작품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서 대상 1명과 금은동상 각 6명, 장려상 12명을 뽑아 10월 10일 날 개최할 장진호 전투 영웅 추모 행사장에서 시상을 할 예정입니다. 네. 우리 많은 청소년들이 관심을 갖고 응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재청이 독립유공자 묘역 관리를 강화하고 아직 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은 독립유공자 묘역에 대한 추가 등록도 추진한다고요? 문화재청은 지난 6월에 등록 문화재로 보존 관리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묘소 16개에 대한 관리 현장 점검을 했었는데요. 네. 현재 문화재로 등록한 독립유공자 묘소는 북한산 국립공원 독립유공자 묘역에 있는 이준, 손병희 선생 등의 묘소 6기와 도산공원의 안창호 선생 묘소, 그리고 망오리 공원의 한용운, 방정환 선생 등의 묘소 9기, 이렇게 해서 총 16기입니다. 네. 점검 결과 손병희, 이시영, 김창숙, 신익희 선생 묘소 등 6군데는 잡초 제거와 잔디 다듬기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고, 네. 또 한영훈, 방정환 선생 묘소는 석축 정비가, 그리고 오세창, 오기만 지사 묘소는 묘역 진입로 정비 등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이러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재 돌봄 사업에 독립유공자 묘소를 포함시켜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고요. 네. 또 권역별로 안내판을 정비 설치함으로써 역사적 인물의 행적을 잘 알릴 수 있게 하는 한편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으로 관련 지자체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등록된 독립유공자 묘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과 함께 보훈처 등과 협의해서 역사적 교육적 가치가 있는 인물의 묘소를 문화재로 추가 등록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육군 장병들이 보훈 요양원에서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쳐서 호평을 받고 있다는 그런 훈훈한 소식이 있군요. 네, 계룡대 근무지원단 예하 자운대 근무지원단 전입 장병들이 대전 보훈 요양원에서 매월 셋째 주 화요일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펼쳐 이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대전 보훈 요양원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자활과 요양을 돕는 보훈 전문 요양기관인데요. 현재 6.25 전쟁과 베트남전 참전 용사를 포함해서 약 200여 명의 보훈 가족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운대 근무지원단 전입장병들은 보훈 요양원에서 치료 중인 참전 용사와 유족들을 위해서 목욕과 안마봉사, 군가가 제창, 화단 정비 등의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입장병들은 이러한 봉사활동을 통해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존경심을 되새기는 한편 또 이제 막 군생활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자신도 명예로운 국무분을 다짐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의 국가유공자 장례의전 선양단 활동이 아주 국민들의 관심이 큰데 무연고 국가유공자 영현을 호국원에 봉안해 드렸다고요? 네, 무연고 유공자 영현 처리는 이번에 처음이었습니다. 네네. 지난 화요일 7월 31일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서울시립승하원
덕제 화장장으로 잘 알려져 있죠. 네. 이곳에 임시 안치되어 있던 국가유공자 영연을 저희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장례의전 선양단이 인수해서 경남 삼청까지 가가지고 그곳에 있는 호국원으로 봉송하고 봉안 의식을 거행해 드렸습니다. 아, 네. 이번에 봉안된 영연은 작년 7월 24일 서울 양천구에서 86세로 사망한 예비역 공군 상사로 6.25 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했던 참전 유공자이셨는데요. 네. 가족이나 자녀가 없는 무용고자여서 그동안 영연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 네. 서울시에서 무용고 사망자로 시신 처리를 하고 그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국가유공자임이 밝혀졌고 이 사실을 인지한 서울지방보훈청이 저희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에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서 저희 선양단원들이 삼청 호국원으로 모셔드리게 되었습니다. 아, 정말 잘하셨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훈 사업은 국가의 미래.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하두철 조직국장님과 함께 한 주간의 보훈 사업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군가 듣겠습니다. 병사의 노래. 젊은 열매 끝